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을 알아보니 웃음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지금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볼까요? 네, 비트코인 17%, 이더리움 16%, XRP가 13%, 라이트코인 27%, 이오스가 20%, 비트코인 캐시 지금 미쳤습니다. 41%, 바이낸스 10%, 스텔라 11%, 카르다노 에이다 17.22%, 트론이 10%, 비트코인 SV 16%, 모네로 16%, 지금 암호화폐 이 정도면 대상승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틀 전에 조그만한 상승이 있어서 이 상승장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어제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그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만우절 그 장난 SAC의 ETF 두 개 승인 그 장난 때문에 오른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상승이죠. 거기 밑에 만우절이라고 썼는데도 그거를 과연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것 때문에 상승한다고 하기엔 너무나 크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또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의 소식입니다. 2019년 4분의 2분기에 리플이 INA TBA, 즉 Trusted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국제협회의 설립 멤버가 되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INA TBA는 블록체인 기반 기업과 정책 이반자 또는 규제기관과의 연계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은 26개의 EU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이니셔티브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생기업, 중소기업, 정책 결정자, 규제기관, 국제기구 및 기타 표준 설정 기관이 모여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대중과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리플의 움직임은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CEO가 동영상에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INA, PBA에 리플을 창립 멤버로 포함시키는 것이 영광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와 같이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한 규제를 장려했다고 하는데요. 이 빵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산 원장 기술 산업의 중추적인 시기이며 산업으로서의 우리는 규제 기관 및 정부와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유럽 집행위원회와 함께 보고 있는 작업은 중추적인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주도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선도적인 참가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리플은 유일한 창립 멤버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암호화폐 재단들을 보게 되면 아이오타도 들어있고 카르다노 에이다도 들어있고 IBM도 들어있으며 R3, 레저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암호화폐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쏟아지는 리플과 XRP의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지금 XRP 13% 정도 오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이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일주일, 2주일 정말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정말 불장이다, 대상승장이다, 정말 대상승장이다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시장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5,00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 이 상승장이 이제 시작인 5가지 이유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5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소 예상되었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많은 투자자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순수한 기술적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내내 분석가들이 4,200달러의 저항선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매우 중요하며 일단 그 지점을 돌파하면 4,500달러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4,200달러의 8천만 달러 매도벽이 매수자들에 의해 깨지자마자 비트맥스에서 5억 달러 규모의 숏 계약들이 쥐어짜기 당하면서 상승에 더욱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숏 계약자들 뚝배기가 어마어마하게 깨진 거죠.
네, 그러면서 핵심 저항선을 넘어서는 순수한 기술적 움직임은 매도벽을 무너뜨리고 숏 계약자들을 이제 청산시켰으며 투자자들에게 FOMO를 이제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몇 분 안에 19%나 상승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상승장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는 증가하는 거래량, 심화되는 관심이라고 합니다.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암호화폐 기술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에 따르게 되면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의 매수량이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화요일 비트코인의 강력한 19%의 상승 움직임 이후 바이낸스의 CEO인 장펑자오는 이 상승이 거래소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켜서 플랫폼이 잠시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바이낸스가 서버가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동안에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 거래소는 암호화폐 시장에 4개월간 이어지던 낮은 거래량과 침체 이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요 급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주요 거래소들에 걸쳐 급증한 거래량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자산군과 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은행, 펀드, 패밀리 오피스 모든 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요. 경제학자, 글로벌 시장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가 비트코인이 19% 상승한 후 거의 모든 펀드와 패밀리 오피스가 이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의 안정세를 보인 후에 작년 11월처럼 이제 급락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더욱더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달 동안 피델리티, ICE, 나스닥 그리고 다른 대형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업계의 진출 때문에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기 전부터 이미 비트코인과 나머지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의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개월 동안 라이트코인, 카르다노 그리고 온톨로지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자산 및 알트코인들이 30에서 100%에 달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었죠. 기술적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암호화폐들의 강력한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의 모멘텀을 유지시켜 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로는 산업에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들의 가격 추세와 암호화폐 업계의 시너지 효과로 기관화 그리고 이런 소규모 상인들의 채택과 같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었는데, 지난 2주 동안 스위스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 플랫폼은 암호화폐 결제를 받기 시작했고, 스위스의 한 고급 호텔은 암호화폐 결제 방식을 채택했다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암호화폐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제 암호화폐 송금이 가능하고 지갑을 지원한다는 소식과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된다는 이런 소식, 등등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게 정말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고 크게 이제부터 시작인 상승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네이버에 보니까 네이버에 지금 실시간 검색어 4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서 볼륨이 증가해서 그 볼륨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라이언 켈리가 언급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드러냈다. 다음 목표는 6,000달러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BK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 겸 창업자인 브라이언 켈리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심리는 이미 변했다며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는 6,000달러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펀더멘탈, 기술 분석, 퀀트 분석 결과는 바닥이 이미 드러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며 기관 투자자의 관심 증가는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상승에 이은 이제 구글에서 검색 트렌드가 비트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하여금 흥분으로 분주하게 만들었죠.
있었죠. 구글의 트렌드 검색 목록을 보면은 비트코인을 검색하는 5만 건 이상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글을 쓰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오늘날 미국에서만 5만 건이 넘는 검색어를 기록하면서 구글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검색 키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1위는 10만 개 이상의 검색량을 가진 어벤져스 엔드게임 티켓이며 3위는 2만 개 이상의 검색으로 에스티그마티즘, 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라고 하네요. 네, 구글 트렌드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검색은 오늘 아침 5시 52분에 급증을 했고,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가장 많은 검색량을 차지하는 지역이며 네덜란드와 세인트 헬레나, 오스트리아는 나머지 상위 5개국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7시 28분 비트코인은 최대 검색 스파이크, 검색 인기 지수 최대치인 100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급등과 같은 검색어들의 검색량은 800%가 증가했고, 셋 비트코인은 SEC 비트코인은 350%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포브스가 이제 안데르센 호로위츠가 최대 10억 달러를 암호화폐 투자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포브스에 따르게 되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탈 회사인 안데르센 호로위츠가 곧 20억 달러 펀드 조달 완료를 발표하고 투자 모델 조정을 통해 최대 10억 달러를 암호화폐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우체국에서 지금 해외 송금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해외 송금까지 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비용 절감 효과 분석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정사업본부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는 지난달 말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 운영 방안 관련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금융기술기획관은 인구 용역 제한 요청서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도입 필요성 및 우체국 금융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비용 절감 효과와 고객 편익 증진 효과를 분석하고 싶다고 밝혔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가 암호화폐 담보대출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해당 현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자산이 매각될 때까지 가세되지 않는다며 오랜 원칙에서 비롯된 설명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중국 공식 블록체인 기업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등 197개사라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공식 등록된 블록체인 기업 명단을 공개했는데 알리바바 클라우드, 바이두 블록체인 엔진, 텐센트, TBAAS 등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 총 197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와 관련한 블록체인 기술에 규제가 없어서 시장이 혼란스러웠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할 때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대기업의 참여로 블록체인 기술의 합법적인 연구와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블록체인 기술 또한 안전하다는 인식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한편 중국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이끔에 따라서 24시간 동안 150억 달러의 볼륨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50억 달러, 네, 과연 환율로 얼마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환율로 해보니 한 17조 550억 원입니다. 네, 정말 감도 안 오는 숫자죠. 한 10억도 많은 돈인데 17조 550억 원. 네, 이제 볼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네, 암호화폐 시장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코인베이스에서 암호화폐 자산 정기 감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코인베이스는 정기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기간 동안 감사 업체는 코인베이스가 발표한 암호화폐 자산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몰타 금융청이 암호화폐 중개업 라이선스를 첫 발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몰타 금융청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14개의 현지 암호화폐 중개업체 라이선스를 발급했다는 발표인데요. 이는 지난해 가상금융 자산 법안인 VFA가 통과 후에 5개월 만에 첫 사례라고 하네요. 네, 코인베이스 월렛이 안드로이드와 iOS 스텔라 루멘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코인마켓캡에서 스텔라 루멘을 거래를 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유명 유통업체 시어스가 223개 체인점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브리핑에 따르게 되면 미국 유명 유통업체인 시어스로 버그앤드 컴퍼니가 비트코인 결제를 산하 223개 체인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에디 램퍼드 시어스 CEO는 이를 통해 고객들이 더욱 빠르고 쉽게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비트코인의 결제 지원을 하는 이런 소매점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장으로 더욱더 많은 비트코인에 지원을 하는 이런 상점들이 가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암호화폐를 더욱더 받아들이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XRP의 가격 저항이 0.341701달러로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0.4달러로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전에 XRP 예측 가격이 0.325달러와 0.33달러에서 강한 저항을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0.4달러, 0.4달러가 목표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XRP SEC 무용담과 XRP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XRP 가격이 단기간 내에 미화 대비 높은 가격으로 급등할 거란 예측은 없었는데, XRP 가격 예측이 2019년에 XRP가 더욱더 올라갈 거라는 이런 희망에 가득 찼다. XRP가 0.4달러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2025년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2025년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해 SBP 부행장 자밀 아마드가 중앙은행은 현재 디지털 화폐 개념을 연구 중이며 금융 호환성 확장, 효율성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추구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SBP는 또 2030년까지 기존 서비스를 완전히 디지털화해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아사드 우마르 파키스탄 재무장관이 SBP와 당국 연방 수사국 FIA의 은행 시스템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변화의 실패로 인한 금융 시스템과 경제의 신뢰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고 하네요. 파키스탄, 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경제부 장관이 블록체인 규제가 필요 없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오스트리아 디지털 경제부 마가렛 슈렌버기 2일 블록체인 서밋 토론 패널로 참여해서 암호화폐 규제는 지지하지만 블록체인 규제는 필요 없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투표와 같은 공공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기술에 대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외신이 글로벌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 25%를 중국이 차지한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더 블록이 암호화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블록 데이터를 인용하여서 중국발 프로젝트가 글로벌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263개의 중국 기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615개의 블록체인 기업이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중 대부분 2년 미만의 신생 기업이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대기업 또한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서 집계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금융서비스, 공공서비스, 의료, 서플라이 체인 등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새롭게 뭐 나온 소식은 없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코인 마켓캡 새로 고침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네, 별로 크게 이제 아까랑 영상 시작 전이랑 크게 상승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정말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40%, 네, 주식에서는 30%가 네, 등락 폭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메이저 탑 10 코인이 이렇게 40%, 10%, 25%, 15%, 12%, 네, 20% 이렇게 오르는 건 정말 폭등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의 네, 상승인데 이 상승이 오늘에서 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